자, 녹화 시작할게요. 이제 조건방률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방률을 정리를 좀 할 건데, 뒤가 뿌옇지만 내용이 중요하니까. 조건방률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종류를.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이라는 단어 및 개념을 아예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미 이 조건방률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굳이 분류하자면 조건방률이라고 분류를 해야겠지만 이미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다 써왔던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왜 용어를 뭐 덧셈 정리라는 말을 꽤 최근에 배웠지만 원래 우리는 확률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사건이라는 단어도 몰라도 그냥 우리가 원래 확률에서 전체 확률에서 뺐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조건방률도 어떤 챕터들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조건방향 단어 자체를 모르거나 지금 쓰는 기호를 전혀 몰라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기호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래저래 정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식으로 가는 건데 아주 쉬워요. 어려울 수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종류인지 나올 거예요. 식으로, 수식으로 가는 거. 세 번째가 표. 이게 이제 김태 씨가 있었다면 표를 아주 사랑하는 분인데 근데 압도적으로 표를 그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조건방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조건방률이라는 게 앞에서도 이미 나왔다는 얘기고 그걸 정리할 때 표로 그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네 번째가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기호를 쓰고 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기호적으로 이렇게 돼요. B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깔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오는데 이때 얘랑 얘를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 얘가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 메인이에요. 이걸 구하는데 이런 구성이 될 때가 있어요. 얘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제일 오랫동안 얘기할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되는 만큼 그냥 다 나갈게요. 이렇게 종류가 좀 나뉘는데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가는 거 쉽고 표로 가는 거 쉬워요. 그리고 사실 얘네들도 이런 것들도 표로 만들 수 있으면 표로 만들어도 쉬워요. 제일 어려운 건 요건데 요건 이따가 얘기하고 얘는 유형이 딱 정리돼서 이따가 그걸 몰아치기 해서 쫙 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방열 드린 거를 안 드렸죠. 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 이것도 안 찍었네. 정신이. 그래서 일단 조건방률이 뭐냐라고 한다면 거기 첫 번째 써 있는데 사건의 그 밑줄 친 부분도 볼게요. 조건방률 가로 1을 보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칠판을 봐줄게요. 이렇게 이미 많이 썼지만 P, A, 바, B 또는 지금 거기 써 있는 대로라면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자 거기 써 있는 대로 할게요.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면 돼요. 말은 좀 어렵거나 뭔가 되게 논란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문제만 제대로 풀면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조건부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집합을 했을 때 집합에서 이런 게 나오죠. 집합을 풀다 보면 집합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조건 제시법이라고 있어요. x바, x 어쩌고 저쩌고. 이때 이 바 앞에 있는 게 원소고 바 뒤에 있는 게 조건이에요. 주건이 아니라 조건. 이 명확한 조건에 맞는 x를 우리는 집합으로 가질 거거든요. 이때 바 뒤가 조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바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게 조건이에요. A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확정졌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기호인데 PA를 밑에 깔고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실제로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난다는 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기호는. 이걸 기호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증명하나 이건 좀 이따가 여러 가지 식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얘는 깔끔하게 외워주면 돼요. 실제 이렇게 푸는 그러니까 P, B, 바 A를 그러니까 조건방률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A랑 B랑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 당연히 나와요. 시험에.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 이 이외의 나머지는 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적으로 나오는 거 PA를 주든 아니면 PA 6건의 확률을 주든 아니면 덧셈 정리, 합집합은 A, B 더하고 빼기 교집합 있죠. 그 식을 쓰든 드모르간을 쓰든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따 나올 거예요. 그걸 쭉 몰아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표로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해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A, B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건데 안경 썼다, 안경 안 썼다, 그 다음에 뭐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학생이 예를 들어 한 100명 있다고 칠게요.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안 좋아하는 학생이 뭐 10명 너무 작잖아. 20명 할게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 뭐 80명.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안경 쓴 사람이 30명 이렇게 했는데 안경 쓴 사람 중에 수학을 안 좋아하는 사람, 안경 쓴 사람 중에 수학을 안 좋아하는 사람을 10명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10명이 되고 여기는 20명이 되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60명이 됐어요. 제가 왜 한 번에 안 쓰고 썼냐면 오르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70명이 됐어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다면 여기서 힌트를 뭘 줄지 모르지만 적당히만 줘도 우리는 당연히 끼워 맞추기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 표는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데.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안경을 좋아한다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수학을 좋아한다, 안경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안경을 쓴다, 안경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수학을 좋아한다가 사건 B라고 해볼게요. 100명의 학생 중에 내가 한 명을 딱 잡았어요. 너 안경 썼어? 라고 사실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안경을 쓸 확률은 그럼 몇이냐 그러면 자, P A를 제가 해볼게요. 내가 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안경을 쓸 확률은 몇이냐? 100분의 30이 될 거예요. 물론 약분해도 되지만 일부러 안 할게요. 이거 이해돼요? PB는 뭘까요? 100분의 22죠. 자, 요거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에요.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P, A, 파, B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공식에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B가 밑에 깔리는 거예요. 깔리고 그 다음 위에는 둘의 교집합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로 해볼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 한 명을 잡았어. 이 사람이 수학을 좋아해. 그랬을 때요. 이제 이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한 명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수학을 좋아해. 그리고 이제 안 보여줬죠. 사람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대신하는 거지. 지나가다 한 명 잡았어요. 야, 내가 잡았어. 물어볼게. 수학 좋아해? 좋아. 수학 좋아한대. 수학 좋아한대. 얘가 안경 꼈을 확률을 맞춰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 확률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할 확률 밑에 깔고 수학을 좋아하는 B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그냥 위에다가 안경 썼냐 안 썼냐 쓰는 게 아니라 수학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안경 끈 사람이 여기 위로 올라가야 확률이 맞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100은 똑같아서 20분의 1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B 바 A 그러니까 수학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안경 낀 사람 몇 명일까? 물어보면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끼케야 20명이잖아요. 이 중에 몇 명일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이게 분모가 된다고 이걸 그냥 구분하면 되죠. 그냥 요 수준이에요. 표로 한다는 것은 이 수준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를 이따 갈 건데 그거는 이제 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인 거고 표로 푸는 문제는 절대 어려울 수 없어요. 그냥 표만 완성시키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표를 먼저 주고 있잖아요.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글이 이제 이만큼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문제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는 좀 달라요. 조건 확률은 우리 지금까지 했던 확률이나 경우의 수는 머리 쓰는 거죠. 조건 확률도 당연히 머리를 써야 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훈련이 돼 있는 파트. 좀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글로 막 써있는데 읽으면서 이거 조건 확률인데? 그러니까 표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표로 그리면 끝나요. 그게 아마 상대적으로 이제 태현 씨 같은 그게 연습이 잘 돼 있어서 다른 문제도 이제 표로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식으로 가는 건 그거 보면 되고, 이게 제일 어려워서 이건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자, 마지막 5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5번 같은 건 뭐냐. 요거를, PA를, 자, 이 기호가 이거랑 똑같다고 해볼게요.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역시 말로만 지금 대충 얘기한 다음에 실제 유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실제로 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은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가 일어났다고 치고,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날 확률. 두 개를 더하면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요거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B가 일어나면서 A도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B가 안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을 두 개를 더하면 당연스레 자연스레 A가 일어날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붙여놨지만 둘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걸 이렇게 나눠 쓰고 그 위에 P, A, B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서 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느냐? 똑같은 게 이렇게 일부분 발생해요.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안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특정 유형은 전부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뭘 쓴 거냐? 뭔가 더해서 분모가 쌓이고 그 다음 위에 이 일부 요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분모를 정리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쭉 나눠서 그걸 더해서 P, B를 구한다. 분모를 구하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근데 내가 지금 구해놓은 것 중에 얘가 얘기하는 건 요 경우구나. 이거 위에다 한 번 더 올리는 이런 구조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사실상 꽃이에요. 여기 조건방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특히 내신 쪽에서는 최소 2문제, 3문제,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조건방정이 있을 때는 뭐 대충 이런 구성입니다. 문제를 좀 볼게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개념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식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 예시로 그 표 보이시나요? 밑에 바닥에 설악산과 지리산, 그다음에 남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설악산을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B라고 하면 설악산을 좋아하지 않으면 지리산이라고 할게요. 여기 문제가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줘야 된대요. 그리고 겹치는 사람 없고,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알죠. 남자와 여자는 남자 아니면 여자고 여자 아니면 남자라고 일단은 해놓고, 그래서 인원수가 전체가 40명인 건 가장 오른쪽 아래쪽에 있어요. 자, 이제 물어보면, 만약에 여기서 물어보면 그 글이 표 바로 왼쪽에 보면 글이 쭉 있지만 읽어볼게요. 어느 등산 동호회 산행지를 결정해 40명의 회원을 대상과 조사했다. 오른표과 같다. 자, 이제부터 4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였을 때 라는 얘기는, 남자였을 때라는 건 A라는 사건이 일단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설악산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남자였을 때 보면 남자가 24명인 거 보이시죠? 그 중에서 설악산이 몇 명? 7명이에요. 그래서 24분의 7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될까요? 실제로 확률은 원래 40분의 1가 계속 들어가야 되지만 아까도 봤지만 이 100분의 1가 사라지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40분의 1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막 멋대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맘대로 바꿔볼게요. 어떤 사람, 이 동호회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리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은? 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간단히만 해도 할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지는 잘 않는다. 그렇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이 다음이 좀 어려울 건데, 자, 제가 전체 정리는 했지만 이제 그냥 개념 쓴 순서대로 가면서 이 중에 뭐였는지를 말씀드리면서 해볼게요. 79페이지에 일단은 개념 책을 볼게요. 바닥에 있는 거 하나하나. 초반이 좀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 초반이 헷갈려서. 자,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왔어요. 그럴 때 그게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느냐? 조건부 확률이 아닌 건 원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주사위 던져서 짝수라는 것이 나왔을 때니까 짝수라는 눈이 나오는 건 어쨌든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밑에 깔리는 거예요. 짝수는 총 3개고 그게 소수일 확률인데, 소수는 몇 개냐? 그러면 1부터 6까지 수가 몇 개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짝수이면서 소수인 걸 위에다가 하나 써야 돼요. 2점 하나밖에 없죠, 원소가.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이 돼요. 이해될까요? 조건이 뭐가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분자에는 항상 교집 앞에 나온 사건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올라가지, 왜냐면 사건이 벌어진 건 확정됐으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6 볼게요. 자, 수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얘기했던 수식 파트예요. 1번 PA가 2분의 1, PB가 5분의 2, 그리고 A 여사건 교집합 여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쓰고 그래놓고서 P, B, 바 A를 구하래요. P, B, 바 A는
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PA분의 PA 교집합 B.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면 돼요.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PA는 이미 줬어요. 여기다. 여기는 일단 2분의 1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어지간한 문제에서 뭘 쓰라고 말씀드렸냐면, 덧셈 정리. 이걸 안 쓸 리가 없다. 쓰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집합 또는 A, B인데 A는 여기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B는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 또는 확률을 구해보면 얘를 보니까 아 이거 드모르간을 쓰면 되겠다 해서 바꿀 수 있죠. 1 마이너스 또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지 물어볼게요. 얼마죠? 이게 얼마일까요? 16분의 14. 네, 이게 10이에요, 10. 10분의 7. 아, 그쵸. 1 빼기 하면 되겠죠. 집합했던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7. 근데 이제 얘는 뭐냐? 그럼 얘가 넘어가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빼기 10분의 7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하면 10분의 1로 통분하면 얘는 5, 얘는 4, 얘는 7. 그래서 9에서 7을 빼니까 10분의 2가 됩니다. 10분의 2? 10분의 2라고 해볼게요. 번분 쓰니까 위아래다 제가 여기 10 곱하면 여기다 10 곱하면 2 여기다 10 곱하면 5 그래서 답은 5분의 2가 된다. 어렵지 않다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연습하면 다 되는. 그러니까 아무런 문구 없이 기호와 식으로만 이루어진 숫자로만 이루어진 문제가 있는데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이번에 거의 똑같으니까 이걸 살려서 가로 2번 PA가 0.5 그 다음 PB는 0.3 그리고 합집합 합사건 네, 확률이 0.7이다 이래놓고서 자 이거를 기호적으로 그냥 쓰면 뒤에 있는 사건도 여사건도 사건이죠. 이렇게 하면 되죠. P, B 이렇게 쓰고 그다음 얘랑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제 뭐 하라는 얘기냐? 얘는 B가 0.5니까 이건 0.7이겠죠.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고 얘도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게 0.5니까 여기도 0.7이겠죠. 암산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답은 0.3이 되겠죠. 답은 7분의 3이 B 여집합이 교집합이었구나. 죄송해요. 이거 교집합이었네요. A 교집합 B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덧셈 정리로 바꿔서 0.7은 A 더하기 우리가 모르는 B, X라고 할게요. 빼기 0.3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 0.2니까 0.5가 돼서 P, B를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알아냈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 깔면 5분의 3이 되는데 이런 경험이 있겠지만 5분의 3은 0.6과 똑같은 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보면 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답 쓸 때도 같이 소수점으로 가능하다면 붙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춤은 얘기하세요. 지금 저도 이게 계속 따뜻해가지고 졸릴랑 말랑 그래서 여긴 연습하는 데서 넘어갈 거고 자, 두 번째 뭐 너무 쉽습니다. 대표역 27 그냥 말로 해볼게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임의로 뽑은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영화를 관람한 확률 몇일까요? 밑에 보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죠. 여학생일 때?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27번에 1번 볼게요. 100명 중에 세 번째 줄에 100명 중에 자전거로 통한 학생이었을 때 걔가 B일 확률 몇일까요? 12분의 4. 네, 그렇죠. 27번에 2는 저기 플러스라고 돼 있죠. 플러스. 그래서 표를 이제 본인이 그리면 돼요. 물론 우리가 표 그리는 거 밑에 이걸 줬으니까 표 그린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지만 앞으로 문제 풀다가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근데 표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표까지만 그리면 완성해요. 27에 2번 해봅시다.
네. 네. 일단은 아마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뭐부터 봤냐면 일단은 처음에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원 70명. 이건 뭐 변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읽으면 40명 중에 28명. 그러니까 남자가 40만 명이고 운동 좋아하는 게 28명. 여자도 30명 중에 12명. 여기까지 썼어요. 이걸 쓰자마자 둘을 더해서 40을 맞췄고 그 다음에 70에서 빼서 30을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8에서 40을 빼니까 40에서 20 빼니까 12를 맞추고 결국 필요한 건 운동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남자일 확률이니까 30분의 12, 10분의 4, 5분의 2라고 써도 좋고 0.4까지도 괜찮아요. 이해되죠? 표는 이 정도 수준이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곱셈 정리라는 거 나오는데 곱셈 정리. 곱셈 정리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종속과 독립이란 말을 원래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따로 있으니까 그냥 따로 해볼게요. 일단은 자, 곱셈 정리가 뭐냐? 덧셈 정리라고 기억나시죠? 아까 썼던 거. 덧셈 정리는 이거였어요. 합사건에 대해서 A랑 B랑 지겹겠지만 그냥 또 쓸게요. 요거. 이거 곱셈 정리는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일이 이 일과 동시에 일어날 때를 계산하라 했지만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먼저 하나부터 할 때가 있죠. 하나부터 먼저 결정해요. 그러면 이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 상황이 바뀌죠. 하나 결정되면서 상황이 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B라는 사건을 만들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PA 곱하기 했다면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계산이 쉬워서 아마 이게 유연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A가 일어났다고 치고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한 예시를 딱 맞는 예시는 원래 아닌데 주머니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할게요. 흰 공. 그 다음에 하나 뽑았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 B라고 할게요. 확률의 사건. 그럼 PA가 몇이냐? 그럼 PA는 몇이죠? PB는 5분의 2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처음에 뽑았는데 A를 뽑고 그 다음에 B를 뽑을 확률을 B를 뽑는 게 아니라 흰 공을 뽑고 먼저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흰 공 뽑을 때는 당연히 5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검은 공 할 때 곱하기 할 때 어떻게 바뀌냐면 공의 개수도 4개로 줄었을 거고 검은 공이 2개니까 이렇게 돼요. 그냥 검은 공을 뽑았을 때는 5였겠지만 지금 하나 뽑았으니까 4분의 2로 바뀌죠. 이런 거예요. 그냥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제 똑같은 행위, 검은 공을 뽑는다는 행위는 똑같지만 특정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인해서 상황이 바뀌어요. 그걸 그냥 표현한 거고 실제 이 표현을 우리가 괜히 어렵게 받아들이면 어려워지고 우리 원래 이거 알아서 했었어요. 그동안. 이걸 자연스럽게 했었으니까 일단 이게 곱셈 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자, 요거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호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동지어서 가주면 돼요. 어디서 이걸 증명하느냐, 뭐로 확정하느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이 마지막 얘기까지만 듣고 하면 끝나는데 곱셈 정의는 단순해요. 그러면 꼭 이렇게 써야 되냐? 아니죠. P, B를 먼저 만약에 선택했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우리는 A, B가 동시에 일어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P, B를 먼저 썼으면 B는 일어났고 이제 A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다 뭘 쓸 거냐? P, A, 바 B. B가 조건이다. 항상 바 뒤에 있는 게 밑에 깔린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호일 때 다시 처음 아까 식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식으로는 철저하게 그냥 식으로만 하시면 되고 예시를 A랑 B에 이제 뭐 방금 내가 주머니에서 뭐 흰 공 검은 공 뽑는다고 했는데 어떤 예시를 무리하게 일반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랑 좀 다르다. 유형에 맞춰서 맞춰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곱셈 정리라고 했는데 막상 뒤에 유형 28번을 볼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 3장의 당첨권이 있는데 28번 금방 같이 풀어볼게요. 자, 3장이 당첨권이래요. 그리고 내가 7장이 경품권이 들어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이때 제가 한 장씩 2번 응모권을 뽑을 때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 단, 다시 넣지 않는다.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은 7분의 3이겠죠. 7장 중에 3장이 당첨권이니까. 그리고 안 넣고 내가 또 뽑는데 또 당첨되려면 개수는 6개로 줄였을 거고 당첨도 하나 뽑혔으니까 2개로 뽑히겠죠.
그래서 확률은 7분의 1이 돼요. 이때 얘가 바뀌었죠, 지금. 원래 당첨권을 뽑을 확률과 뽑고 나서 다시 뽑을 확률이면은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분의 1. 이게 그냥 덧셈 정리. 특별한 거 없죠. 원래,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안 배워도, 덧셈 정리? 안 배워도 알아서 익혀 우리가 원래 하던 거예요. 밑에 보면은 플러스 28-2번 한번 해볼게요. 네, 됐죠? 이렇게 쓰면 되죠? n분의 뽑았는데 하나 줄어들었는데도 또 불량품을 뽑을 확률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나눠주는 게 좋은데 7 하나 까면 5가 되고 5 하나 까면 여기 2가 남았죠? 3이 돼요. 때마침 3, 2가 있으니까 이게 3하고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n은 3이 된다. 유형 29에 있는 것도 사실 그냥 똑같아요. 이건 대표 유형 아니군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29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로 갈 거예요. 마지막 제가 이거 꽃이라고 불렀던 꽃.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즉 강조하고 싶어서 조건 확률의 꽃으로 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챕터가 여기인데 자, 4장의 당첨 조건이 있고 총 10장이 있어요. 이랬을 때 갑과 을 순서대로 뽑았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중요하다.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갑이 먼저 뽑는데요. 그리고 을이 뽑는데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갑이 먼저 뽑았으면 갑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을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갑이 당첨됐으면 을의 당첨 확률은 좀 떨어질 거고 아마도 갑이 당첨이 안 됐으면 을이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그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갑이 당첨이 됐고 을도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럼 갑이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4. 을이 당첨될 확률은 넣지 않는다고 써있죠. 넣지 않고 9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의 확률이에요. 두 번째 갑이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을은 당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꽝을 뽑을 확률이 10분의 6, 그 다음에 을이 뽑을 확률은 9분의 4가 될게요. 4개의 당첨 제비가 다 그대로 있죠. 이게 두 번이에요. 이게 당첨될 확률이에요. 을이 당첨. 이해되실까요? 이게 이따가 이 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좀 추가해 볼게요. 자, 갑과 을이 뽑아서 을이 당첨됐다. 당첨됐을 때 갑이 먼저 뽑은 갑이 당첨됐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고 요게 갑이 당첨되고 을이 당첨된 거죠.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게 맨날 나오는 이게 꽃이라고 불렀던 이렇게 구조로 좀 익혀주면 돼요. 다시 다 갑이 먼저 뽑았어요 분명히. 근데 그 사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결과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을이 뽑았는데 을이 얘기해요. 저 당첨됐어요. 그럼 이제 효리 씨가 궁금한 거죠. 아까 갑이 그러면 당첨됐었을 확률은 얼마나 되지? 가 조건 확률이에요. 선후 관계가 바뀌었죠. 분명히 갑이 먼저 뽑아서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후차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 을이 뽑아서 당첨된 사건만 듣고 갑은 어땠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남자 여자 운동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선후 관계도 사실 안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에서는 분명히 선후 관계가 있거든요. 갑이 먼저 뽑았다고 하지만 이걸 너무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형적으로 접근해주면 좋아요. 자, 29-1 해볼게요. 아주 많이 나왔던
됐나요? 됐어요? 네. 애매해요? 네. 볼게요. 여기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느낌이 달라요. 월요일,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비가 온 다음날 0.6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비가 안 왔는데 다음날 비 오는 게 0.8인 게 저는 의아해서 다시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설정해 줬으니까. 월요일날 비가 왔어요, 지금. 수요일날 비 올 확률 구하래요. 그럼 월요일날 비가 오고 수요일날 비 오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화요일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비가 올 확률과 비가 화요일날 안 오고 수요일날 비가 올 확률.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왜 나누느냐? 앞에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뒤에 확률이 바뀌기 때문에 우린 따로따로 계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상황 볼게요. 비가 올 확률. 전날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는 거 0.6 곱하기. 자, 이제 수요일도 화요일날 비가 온 상태에서 비가 왔다고 치니까 0.6. 그래서 0.36이 되고, 비가 안 오는 확률.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오는 확률은 0.4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비가 일단 왔어요. 비가 오고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6이라면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확률은 빼서 0.4가 되면 돼요. 0.4. 그다음 비가 안 오고 비가 올 확률은 무려 0.8 이렇게 돼 있어요. 곱하면 0.32가 되죠. 둘이 더해서 0.68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야, 이런 상황인데 근데 수요일날 비가 왔어. 화요일날 비가 안 왔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0.32 더하기 0.36이 일단 비가 올 확률이죠. 수요일날. 자, 비가 왔어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비가 왔어. 그랬을 때 화요일날 비가 안 왔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0.31을 위에다 올리면 되겠죠.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순서 바꿨는데 어쨌든 2 더하기 1 하고 2.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순서 바꿀 필요 없어요. 쓰는 대로 이렇게 썼어요. 이런 모양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대표형 30이에요.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이것까지 해서 진도를 나간 다음에 마풀을 좀 풀어야 돼요. 여기는 예전처럼 개념 나가고 그냥 푸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유형을 정리해야 돼서 마풀을 한 챕터를 나갈게요. 조건 방률이 총 챕터인데 오늘은 한 챕터, 다음 시간에 2개 연달아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해볼게요. 일단은 대표형 30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볼게요. A라는 곳에는 흰 바둑돌이 4개. 하나, 둘, 셋, 넷. 검은 바둑돌 3개. 하나, 둘, 셋. B라는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이 2개, 검은 바둑돌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AB 중에, 내가 AB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임의로 택하여 2개를 꺼냈더니, 흰 거 하나랑 검은 게 1개 나왔대요. 이게 A에서 뽑았을 확률을 구하시오. 말이 조금 이상한데, 자, 사원이래요. 지금 이렇게 바구니에, 이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고, 이 중에 제가 하나를 뽑았어요. 딱 뽑았더니 2개를 뽑았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예요. 그리고 물어보죠. 내가 A에서 꺼냈을까? 어떤 확률, 얼마만큼의 확률로 A에서 꺼냈을까?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 이미 꺼낼 때 A랑 B를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선후 관계는 분명히 A가 먼저 결정됐는데 왜 이걸 물어보지라고 하겠지만 마치 우리한테 안 보여주고, 자, 내가 뽑는다. 딱 보셨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야. 그럼 이제 교리식에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이 A에서 뽑았을까? B에서 뽑았을까? A에서 뽑았을 확률은 얼마 정도 됐을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 이해될까요? 꼭 선후 관계가 아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할게요. 시나리오를 2개를 쓸 거예요. 첫 번째, A를 선택하고 나서 흰 거 하나하나 나왔을 수 있고, 두 번째, B를 선택하고 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A를 선택할 때 확률이 있어야 돼요. A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라고 하면 되냐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수학적 확률로 2분의 1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말은 여기 있어요. 내가 2개를 임의로 하나를 택했다 그러면 수학적 확률로 무조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선택지가 3개 있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에요. 이거 안 쓰면 틀려요. 무조건. 이래 놓고서 이제
흰 검은 거 하나를 뽑는 걸 해볼게요. 자, 두 개를 동시에 뽑으니까 여기 보면 7개 7C 2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이니까 4실, 3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예요. 두 번째, B에서 뽑고 하나하나 뽑을 수도 있어요. 2분의 1, B를 선택하고 역시 6C, 6개죠. 이번엔 6C, 2C 1, 4C 1이에요. 이게 두 번째 확률인데, 자, 첫 번째 확률은 처음에 내가 A를 선택했어, 바구니를. 그 다음에 거기서 꺼냈는데 흰 공, 검은 거 하나씩 나왔어. 두 번째는 B를 선택했는데 흰 공, 검은 거 나왔어. 그런데 이 둘 다 어쨌든 흰 거, 검은 거 하나씩 나올 확률이에요. 이래도 흰 거, 검은 거 나왔고 이래도 흰 거, 검은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흰 거, 검은 거 나왔을 확률이 벌어졌을 때라고 하면 분모에 뭐가 걸려야 되느냐? 1과 2가 더해진 것이 분모에 깔려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그게 A에서 뽑았을 확률은? 그러면 1번을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돼요. 여기 문제가 엄청 많아요. 유명한 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걸 거의 다 풀어볼 거예요. 밑에 30-1 너무 유명하거든요. 한번 시도해 볼래요? 이게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30-1번. 네, 볼게요. 이게 나중에는 절대 이게 어려울 리가 없어요. 나중에는. 기초 문제가 돼, 기초 문제.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그냥 공부하면 쌓여서 누적돼서 끝나는 거예요. A에서 그러니까 공장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물건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두 개 공장을 이용해요. 그래서 A 공장에서 30% 물량을 생산해주고 B 공장이 70%를 만들어줘요. 근데 불량률은 보니까 A가 조금 더 높네요. 5%. B는 4%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량률이 제로인 공장이라는 건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자, 물건이 왔어요. 물건 왔는데 딱 까봤는데 하나하나 뒤적여서 확인해 봤어요. 불량품이에요. 와, 불량품이야. 화가 나죠? 이거 누구한테 화내야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A에서 화낼까 B에서 화낼까. A일 확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그 전에 불량품이려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A에서 만들어서 불량품일 수 있고, 두 번째는 B에서 만들어서 불량품일 수 있죠. 그럼 내가 집은 게 일단 A 제품이려면 확률은 0.3이 될 거예요. 왜? 전체에서 30%가 A 거니까. 그죠? 곱하기 그 중에서 불량 확률은 0.05예요.
이게 A면서 불량일 확률이에요. B는 0.7, 더 많죠. 그러니까 뽑힐 확률이 애초에 높은 거예요. B에서 생산한 게 많으니까. 거기다가 0.04가 되겠죠. 결론은 0.3 곱하기 0.05 더하기 0.7 곱하기 0.04가 일단 불량품이 날 확률이고, 여기서 원하는 건 A라고 했으니까 1번. 여기다가 올리면 돼요. 이해될까요? 전부 다 1000 곱하면 15, 15, 28. 답은 43분의 15. 약분이 안 되네요. 43분의 15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몇 번 하면 이제 정말 쉬워져요. 정말. 그 몇 번 위해서 이제 중단원으로 잠깐 넣어볼게요. 넘겨서 95페이지. 95페이지. 지금 제가 중단을 쓱 봤는데 여기 있는 정도만 해도 마플에 있는 거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교집합을 잠깐 X라고 해볼게요. 이게 구하는 거니까 얘는 X분의 P, 아니 X분의가 아니죠. 잘못됐네요. PB분의 X가 3분의 1. 여기도 PA분의, 어차피 교집합이니까 X가 4분의 3. 그래서 우리가 PB를 뭐라고 쓸 수 있냐 그러면 이게 넘어가니까 3X고 PA는 얼마냐 그러면 3분의 4X가 돼요. 이게 일로 넘어가서 역수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원래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집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발음이야. 덧셈 정리죠. 그래서 PA를 내가 3분의 4X 더하기 3X, 그 다음 얘가 X죠. 우리 교집합 X라고 했으니까 는 9분의 5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3 빼기 1에 X가 9분의 5이고 요게 2고 3분의 6이니까 5 더해서 10이 되고, X는 9분의 5가 돼서 2가 되고 3이 돼서 넘어가면 X는 6분의 1. 조금 뭐 어려워 보이는 듯 하지만 연습하면 다 되는, 아주 어려운 거라도 하면 됩니다. 자, 2번 신나죠? 2번 뭐 암산 해도 됩니다. 바로 말로 해도 돼요. 네, 이게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겠지만 처음에 나왔던 표 있잖아요. 개념 체크 정도에 있었던 표와 그 다음에 유형이 있던 표가 있고, 지금 여기 중단은 평가잖아요. 여기까지 난이도가 똑같죠. 바뀔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어려운 게 있긴 있는데 그것도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어렵진 않다. 구했죠? 22분의 7 맞나요? 네.
자, 3번. 3번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다는 건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3번 한번 해봅시다. 일단 찬성을 했고, 찬성해야죠. 했죠. 했고, 근데 걔가 Q일 확률을 구하죠. 그럼 일단 응하는 상황은 두 가지죠. P에서 응했을 수 있고, Q에서 응할 수 있는데, 1000명 중에 한 명 뽑는데 이 사람이 P일 확률은 10분의 6 곱하기 응할 확률은 100분의 55. 두 번째, 만약에 그 사람이 Q야. 그러면 Q일 확률은 10분의 4. 그 다음에 응할 확률은 100분의 65. 1번, 2번. 해서 1번과 2번을 더한 게 우리가 응했을 때이고, 그 중에서 그 사람의 Q일 확률은 2번을 위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마도 김태현 씨가 있었다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1000명이 있고, PQ가 있는데 P가 600명이고, 400명이고, 그리고 응할 확률, 응하지 않을 확률을 보면 응할 확률이 55%니까 600명의 55%는 6 곱하기 55니까 33명. 아니, 330명이네요. 그리고 400명 중에 65% 응했으니까 100분의니까 4 곱하면 4, 5, 20, 6, 4, 24, 260명이 응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응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590명이고 응하지 않은 사람이 410명일 거예요. 그리고 뭐 더 해도 되지만 일단 여기서 원하는 건 일단 응했고 그 사람이 Q일 확률이니까 그냥 540분의 260, 59분의 26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가에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표를 구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면 사실 표까지 완성되면 계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이것도 가능해요. 이 유형을 먼저 익히고 근데 지금 하신 건 그래도 잘 했어요. 제 의도대로. 처음에는 이 유형을 좀 바삭바삭하게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안 풀린다 그럼 바로 표 그리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되면 당연히 본인이 보고 표가 편하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다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마다 진짜 달라요. 그런 거 역시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4번 풀어볼게요. 4번을 풀어보고 4번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두 개 동시에 다르서 이거 아까 했던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바구니에 있는 게. 그리고 얘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거 조건방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몰랐어 하더라도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체계가 잡혀 있으면 좀 쉽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조건방률이고 예를 들어 조건방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냐? 그게 아닌 문제도 있다. 그냥 좀 평이하게 끝나죠. 두 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다른 색이 나왔다는 건 A에서 꺼냈을 수 있고 역시 B에서 꺼냈을 수 있고. 그래서 A에서 꺼낼 확률은 A를 선택할 확률부터 해야 되겠죠. 2분의 1을 꼭 썼어야 돼요. 왜냐면 2분의 1을 안 쓰면 이걸 더하면 1이 넘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무조건 넘어간다는 아니지만 일단 A를 선택하는데 여기 보면 임의라고 분명히 임의라고 안 써있네? 써있나? 있네요. 임의를 택하여란 말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사인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C 이게 너무 똑같은데 아까랑? 7C 그 다음에 다른 색이니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니까 이렇게 되고 2분의 1 B를 선택한 확률 수학적으로 똑같고 6C에 완전히 똑같네. 2C 4C 아까랑 너무 똑같은데 어쨌든 더하면 끝납니다. 계산이니까 넘어가고요. 옆에 페이지는 전부 이제 독립이라서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딱 절반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11번 트레이닝 실전 트레이닝 11번 많이 나옵니다. 11번 취업시장에서도 나와요. 피셋이라고 행정고시가 5급 공무원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거 치르는 시험에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피셋에. 정말 많이 나와요. 11번 풀어봅시다.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자, 한번 봐볼게요. 음주를 측정했다고 측정할 확률에서 문제를 좀 바꾸고 설명할게요. 한 명을 측정했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떴어요. 음주? 이 주가 아니구나. 음주 떴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음주를 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원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더 원활해요. 원활한 거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왜냐면 이게 포함관계라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당장 이 글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기계가 오작동을 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100% 맞추는 게 아니죠. 실제 음주한 사람 했는데 잘못 이 사람이 음주를 안 했다고 측정한 확률이 0.15나 돼요. 15%나 돼요. 엄청 높은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걸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기계라면. 왜냐면 이게 큰일이니까. 음주를 실제 안 한 사람한테 했는데
당신은 음주했습니다. 이게 0.2%나 돼요. 너무 과한데? 어쨌든 억울하겠죠, 이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 실제 음주한 사람과 음주 안 한 사람 6명에서 10명을 모아놓고 나서 측정을 해봤어요. 자, 띡 하고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계가 음주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계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음주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 확률을 물어보는다고 하면 일단은 당연히 문제는 뭐였냐면 음주했다의 확률이잖아요. 시나리오가 두 개가 되죠. 첫 번째, 실제로 음주를 하고 측정이 제대로 됐어요. 두 번째, 실제로는 음주를 안 했어요. 하지만 측정이 오작동이 나서 음주했다고 측정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 기계가 측정했다라고 얘 술 마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은 이 두 가지겠죠. 그럼 진짜 음주할 확률은 일단 첫 번째 10분의 6이에요. 우리가 아무나 잡았는데 자 불어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수학적으로 10분의 6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측정을 했는데 측정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음주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0.15니까 맞을 확률은 0.85가 되겠죠. 이거 이해될까요? 이게 첫 번째. 이런 확률로 일단은 저 사람이 음주했고 그 중에서 85%가 제대로 측정이 됐어요. 그 다음 음주 안 한 사람 지금 현재 여기에 이 공간에는 10명 중에 4명이죠. 그리고 안 한 사람이 측정이 안 되는 경우 안 한 사람이 너 음주했어 라고 하는 게 0.2니까 안 한 사람이 너는 진짜 음주 안 했구나 라고 얘기할 확률은 0.8인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하면 이 문제의 답이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음주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1번을 올리면 되죠. 음주를 진짜 안 했을 억울한 확률은 얼마냐? 그럼 2를 여기다 올리면 되겠죠. 상황이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 구조가 조금 더 유명하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분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거짓말 탐지기 문제로 많이 비슷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피셀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한 걸 잡아낼 확률이 예를 들어 90%.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을 때 거짓말을 안 한 거를 못 잡아낼 확률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분명히 기계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르게 설정해 놓고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탐지기가 얘 거짓말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진짜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 확률을 조건문으로 계산해 본 거죠. 100% 기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계산된 확률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자, 이제 마지막 세 문제 남았어요. 오늘은 세 문제만 같이 하면 종료예요. 17번 해볼게요. 17번.
볼게요. 표를 그린 건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이게 조금 복잡해져요. 단순하게 얘는 얘고 얘는 얘가 아니라 이 중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니까 표를 그려볼 거예요. 표를 그리는 것 자체가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고 구성원은 어차피 A 부서냐 B 부서냐 남자냐 여자냐 60명이 전체 있고 자 A가 20명이고 B가 40명이에요. 그리고 A는 남자 여자가 절반이니까 10명 10명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인원수가. 그 다음에 여성 60%인데 여성 60%가 B부서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합쳐 있는 거의 60%가 여기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를 X라고 하면 그러면 X가 아니라 여기 전체 인원을 X라고 하면 여기가 0.6X가 되는 거예요. 여성의 160%. 둘이 더하면 X해야 되니까 결국은 넘어서 0.4X가 10이어야 되니까 X는 40이 되고 아니죠. 0.4X가 10이어야 되니까 X는 25군요. 25명이 되고 25명에 0.4니까 10명이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죠? 60%. 60%. 여기다 0.6을 곱하면 65, 30, 15명. 이렇게 되는군요. 맞죠? 이렇게 계산을 일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 만드는데 난이도를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답하면 되겠죠?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서 15명이고, 35명이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몇 명인지 알 수 있는데, 근데 궁금해 하진 않네요. 지금 문제에서 비중에서 40명 중에서 여성이니까 40분의 15가 됩니다. 이해됐죠? 네. 19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얘는 확실히 표로 그리면 별로예요. 왜 별로냐? 끝에가 조금 원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장 기억하시면 공장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구조들이 비슷해요. 아까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 뭐였죠? 음주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이따 나눠드릴 마지막 장 내내, 조건문의 마지막 장 내내 그 문제들만 똑같은 게 한 3개, 4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플이 이제 좀 몰려져 있으니까 공부하기 쉬울 거고, 자, 요거 일단 보면, 이걸 만약에 표로 억지로 그린다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조금 별로예요. 이게 15분의 1만 아니었어도 해볼만 했는데,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표로 그릴 때 만약에 저라면 원래 인원수로 하거든요. 100명이라고 치고 버스가 60명, 걸어온 사람이 40명이니까 60명, 40명 이렇게 하면 되죠. 문제는 이제 사람인데 거기다가 15분의 1을 곱하면 분수가 나와요. 애초에 설정을 다시 하거나 그게 아닐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률을 그냥 써버리면 돼요. 저번에 태연 씨는 아예 확률을 써버리는데 1이고 여기를 0.6, 0.4. 그럼 걸어올 확률을 여기다 15분의 1 곱해서 15분의 0. 이런데 이 숫자 자체가 또 역시 더럽죠. 깔끔하게 안 떨어지니까
표보다는 역시 근형이 낫다. 일단 저기서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지각을 해버렸어요. 이 녀석 너 지각했어. 근데 얘는 스토리가 두 개 있겠죠. 버스 타고 와서 지각을 했거나 아니면 걸어와서 지각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이게 지각한 거죠. 그래서 얘가 버스 타고 왔을 확률은 애초에 인원수의 60%고 걔가 지각 확률이 20분의 1이고 걸어올 확률이 0.4인데 거기에 40% 거기에 15분의 1이 지각해요. 그럼 얘도 지각이고 얘도 지각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게 지각할 확률이고 근데 그 친구가 버스 타고 와서 지각할 확률은 1번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문제 보다 보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가 있어요. 세 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 타고 오고 지각 확률이 20%, 걸어오는 게 40%가 아니라 20%인데 그 중에 지각할 게 뭐 15분의 1. 마지막 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애들이 20%다. 근데 거기서 지각하면 또 이렇게 하나가 항목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생겨서 3번이 생기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지각할 확률이죠. 그 중에서 원하는 게 버스냐 뭐 지하철이냐 그럼 위에다 써버리면 되겠죠. 이해되죠? 어떤 이제 3개짜리도 충분히 나와요. 이건 됐고 기햄스는 됐고 여기 딱 100문제 조금 넘던데 다 그 조건 확률 문제거든요. 근데 제 예상에 유형 1하고 2, 유형 3까지 한번 가보시면 유형 3 한번 보시겠어요? 유형 3을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유형 1, 2가 어려울 거예요. 제 예상에는. 유형 1, 2가 어려울 거라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저희가 언급을 많이 했던 건데 유형 1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유형 1에서 딱 두 개만 한참 찾아봤는데 두 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704번이에요. 해볼게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은 마플 시너지. 네, 아까 했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홀수일 확률 2분의 1. 그게 홀수임에서 소수일 확률 10분의 1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실제 홀수가 5개인데 그 중에 소수 하나, 홀수인데 소수구나. 1, 3, 5, 7, 9에서 소수가 3하고 5, 2개네요. 착각했습니다, 2개. 되고, 7이요? 당연히 되죠. 이거. 네, 참. 네, 3입니다. 저 지금 끝날 때 되니까 약간 정신이 없네요. 이것도 맞나요? 그쵸. 홀수가 5개고, 그 중에 소수가 3개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전체 그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를 써도 돼요. 아마 그래서 첫 번째가 어려울 건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719 할게요. 719.
네, 볼게요. 혹시나 숙제하는데 처음에 조금 속도가 안 나거나 컨디션이 좀 딸린다 그러면 유형 3부터 하시면 미친 듯이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3부터 표거든요. 쭉쭉쭉 가고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인 거죠. 그중에 이제 4번 같은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또는 조건 확률이 아닌 거 이런 애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쨌든 다른 걸 선택했대요. 그걸 밑에 깔 거예요. 그러면 A가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B가 4개 중에 이렇게 OP이죠, OP. 근데 모두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확률. 그럼 모두 아이스크림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죠? 다르게 선택하는 거죠. 다르다가 항상 밑에 조건이 깔렸으니까. 그러면 2, 1 이렇게 되겠죠. 답은 10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이렇게 푸셨나요? 답은 맞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 궁금하다. 서로 다른 거 줄만나니까 네.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아, 네네. A가 다른 거 곱하기 2해서 네네. 분모가 10분의 1 나오고 네네. 주고난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이다 음, 해가지고 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1 나와서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냥 생 경우의 수로 그냥 올려버렸죠. 근데 이래도 된다는 게 아마 그 챕터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각자 한 개씩 뽑는다 라고 했으면 각자 한 개씩 선택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이제 저거 중복이 허용된다고 하면 어차피 5 곱하기 5잖아요. 근데 여기도 5 곱하기 5가 깔린 상태에서 5분의 4 여기도 5 곱하기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게 사라지니까 위에도 확률도 밑에 확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분모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게 개념생에도 실제로 표시로 돼 있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유형 1, 2 두 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앞에 거랑 비슷하고요. 유형 3부터는 딱히 어렵긴 어렵더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를 좀 생각해서 컨디션과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앞에가 안 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거랑 요까지 하면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조건복을 먼저 하세요. 왜냐면 쟤는 언제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자. 어차피 40분이 거기